전 이완 때 잘 지냈던 도반이었던 이 사람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반은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 투병을 오래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늦게 얻은 애동딸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딸 바보였던 그 도반은 그만 암에 걸려서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결국은 딸의 결혼식도 못 보고 그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신부의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되자 왠지 가슴이 짠하고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식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식장에 고인의 고등학교에 친했던 친구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친구였고 사회자도 그 사람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짧은 주례사가 끝나자 곧바로 축하 노래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신부 아버지 친구들이 모두 앞으로 나가서 라네 로스포가 불렀던 우리 시절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불렀던 옛날 노래인 사랑해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한 쌍의 예비 부부를 에워싸고 그 집 딸을 에워싸고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은 비록 노래 잘하고 못한 거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모두 아주 함께 열심히 불러주었습니다. 신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신랑의 부모님들도 소스를 꺼내서 눈물을 훔쳤고 특히 신부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눈물을 신랑이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이 후렴 부분에서는 하객들이 모두 따라서 부르며 예비 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라야, 앞으로 엄마 아빠처럼 잘 살아야 한다. 친구야,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게나. 커다란 감동이 밀려오자 어느덧 제 눈실도 저도 모르게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결혼식을 참석했지만 그날만큼 기억에 남는 멋진 결혼식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정에 놀랐고 그들의 친구 간의 그 사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친한 친구와 그 친구가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았고 친구 관계가 좋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도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들은 친구와의 우정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남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연불회에서 같이 사위도 연불을 하고 딸도 연불을 하고 어머니도 연불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세속적인 정도 아주 서로 각별하게 나누면서도 또 서로 도반으로서 연불도 서로 해주고 세월이 오를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지만 남은 친구들은 꾸준히 함께 모여 마치 친구와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현재 같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원도 원주 지역교육청에서 한 자리에서 무려 학사를 10년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5년 만기거든요. 5년이 된 다음에 1년 동안 학생교육위원회 교육연구사로 갔다가 다시
1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또 5년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11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참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교장 교감을 좀 작게 한 것뿐이 없지만 그러다가 교감을 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두 자리가 있었는데 이 시내에 가까운 자리에 하나 있고 저기 평창군에 있는 봉평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더 멀어서 이제 동료는 여자분이길래 당신이 그쪽으로 가라.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먼 곳으로 가겠다. 자진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교감을 했어요. 그래 발령 받아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그 시골 학교에 학생 수가 300명이 꽤 많은 학교예요. 그나마. 근데 전국에서도 숙박 시설이 거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피닉스 파크라는 그 스키장이 있는 그 숙박 시설이 600실에 있습니다. 600실이나 있습니다. 방이 600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개면에 대한민국의 일개면에 이 1000여 개의 침실이 있는 것은 그 유일하다 그럽니다. 그 봉평면이. 그래서 모텔과 펜션 합쳐가지고 한 400여 실이 있어요. 그래서 1000여 곳이 방 실수가 1000개가 넘는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햇빛 700이라서 그런지 거기가 해발 한 600 정도 되는데요. 여기 원주에 있다가 그쪽으로 출근을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거기는 그렇게 기분 좋은 곳입니다. 거기 학교만 올라가면 학교가 그 면 소재지에서도 좀 이렇게 언덕이 위에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비교적 순박했고 아주 늘 명랑했고 순수했고 예의 바르고 활기찼어요. 그래서 9월 1일자로 교감에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관사라는 곳을 가보니까 아니 전임 교감이 교장으로 가면서 텐트를 치고 있는 거야 방 안에다가. 그래서 아니 무슨 지금 9월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텐트를 치고 그랬냐 했더니 아우 여긴 추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날 거기서 자는데 진짜 이 등줄 위에서부터 냉기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밑에다 전기담요를 깔고 여차하면 틀고 자고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에 춥긴 춥더라고요. 근데 면 소재지다 보니까 변변은 학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연구부장하는 선생님이 자기도 아주 어렵게 그 옆에 있는 진부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강원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영화 선생님이 됐는데 영화 선생님이 보니까 학원도 없지 얘네들을 공부시키기가 곤란하고 집에 보내봐야 공부하는 게 한정적이니까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자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도서실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극이 되는 말도 해주고 공부할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줬어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거기 고도가 워낙 높고 기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위에 천장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 온풍도 되고 냉풍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밤에 애들을 데려놓고 방과 후에 학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레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레이. 그걸 갖다가 거기다 놓고 학생들을 거기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시켰는데 이 학생들이 저는 금요일에서 퇴근했어요.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연구부장이 있으니까 그냥 먼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한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화레이를 틀어놓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애들이 나오다가 쓰러졌다는 거야. 주저앉아.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 주저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강릉의 동인병원 이런 데로 이제 갔어요.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세월호 끝나고 얼마 안 되는 때였었는데 방송 3사에서 그걸 알고 다음날 카메라 들은 사람은 다 온 거야. MBC, KBS, SBS 다 왔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내용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니까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도교육청에다 보고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생들도 갔다가 산소호흡기 딱 되자마자 다 뭐 귀가수치 시키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다음날 벌떼처럼 몰려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지며 뭐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 이제 뭐 와서 보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도. 오히려 이 우리 연구부장이 이 사람을 정말 잘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된다. 이게 학원도 없고 이런 참 어려워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 공부할 분위기를 이렇게 감독을 해주면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을 상을 내려야 된다. 오히려 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뉴스에 한번 나오긴 했지만 뭐 그냥 그렇다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제 친구가 이제 교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친구지만 항상 존댓말을 써줬어요. 교장 선생님 하면서 누가 보면 항상 존댓말을 써줬어요. 그래야만 이게 위기가 있어 보일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에 장학사를 오래 했으니 그런 상황을 잘 알죠. 그렇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출장을 갔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학교를 고소할까 안 할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속에서 이런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그걸 거기 가서 얘기해봐야 안 되겠어.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괘씸하지만 그럴 때는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대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무부장 보고 우리가 학부모들하고 회의할 수 있는 회식비가 있느냐? 그래서 있답니다. 그런 그 학교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제일 좋은 식당에다가 딱 마련해가지고 그 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걸 한번 당장 만들어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딱 해가지고 학부모들 연락해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또 27분이. 학생이 27명이었거든요. 원래는 30명인데 3명이 뭐 어떻게 돼서 안 누가 27명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식사를 다 하고 거의 끝났을 때쯤 돼서 부모님들 애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얘네들이 만약에 서울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한 걸 모르고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걸 모르면요. 이건 애들 키워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부모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학교도 우습게 알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교육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애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건방져주고 더 부모를 알기 우습게 알게 되면 그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교육을 애들한테 시켜야 된다고 요새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는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제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감사하는 훈련하는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감사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부모님한테 깊이 감사하는 습관이 되고 학교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되면 자기 부인한테도 감사할 것이고 직장의 상사한테도 감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서울대거나 이 정도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딜 가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가게 되면 정말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자식을 둔 부모님으로서 효도를 하는 참 좋은 아이들을 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조용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알아들었지요, 벌써. 아, 이 교감이 여름 받았는데 애둘려서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어제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연구부장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저 진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진부고등학교 공부 그렇게 잘하는 학교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어려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이분이 강원대학교 영어과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본인 아들이 이번에 수능이에요. 아들 가서 봐주기도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서 계속 되게 자녀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감으로서 이 온풍기가 여기가 워낙 추운 곳이라서 가동이 안 됐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공부시켜야 되고 그래서 화레이라는 걸 갖다 뒀더니 좁은 공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산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다고 애들이 쓰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동인병원이나 병원들에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되자마자 바로 대구로 가게 된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도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을, 우리 최 선생님을 상을 줘야 된다, 오히려. 지금 뭐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세월호 이렇게 된 것 때문에 그것까지 엎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응원해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감운동 프레로나라는 책을 한 권 쓰게 됐어요. 겨우 내내 3개월 동안 그 학생들 공부할 때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글을 써가지고 신감운동 프레로나라는 책을 한 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감사의 덩어리가 됐어요. 정말 학생들이 아마 저는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감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받은 감사 교육이 그네들한테 평생을 가면서 아주 큰 보탬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좀 오늘 얘기가 길어졌네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